여러분, 부동산 문제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들이 뭐 지금 연일 시위가, 다른 거 부정선거 때문에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만요. 이 부동산 문제로 따로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국민들이 이게 네 나라냐, 나라가 네 거냐 이러면서 신발 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부동산 좀 전망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 연결합니다. 김진수 건국대 주임 교수 연결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수입니다. 네. 아니, 지난번에 우리 김진수 교수가 예측한 대로 분석들이 지금 몇 달 전에 예측한 게 지금 맞아떨어지고, 그 후속타로 다른 분들도 또 이게 증명이 되고 그럽니다. 예, 뭐 수년 전부터 주택 공급이 매우 부족하고, 네. 주택 공급원인 도심의 주택 공급원인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이나 층수를 계속 규제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제가 우리 이봉규 TV에 작년 뭐 출연하면서부터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네. 정부가 뭐 22차례에 걸친 그런 고강도 주택 정책을 발표했어도 그게 시장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자, 이번에 이번 사태는 뭐 전월세까지 이렇게 이제 막 손보고 이거를 또 신고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게 뭐 총체적으로 국민들이 막 지금 혼란에 빠졌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참으로 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네. 최근에 뭐 더불어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이죠. 네. 이분이 뭐 사실은 전세보다는 월세가 낫다. 지금 전세가 품귀가 되어서 네. 지금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 구하기가 하늘에게 별 따기. 심지어 목동의 모 단지는 네. 1,500여 가구가 되는데도 한 개의 전세도 없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오늘의 보도를 언뜻 본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과연 서민들의 그 어떤 고통을 알고 있는 건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경제 기본 원리는 이렇게 공급자 위주의 어떤 시장. 현재는 주택 공급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매매 시장이든 전세든 월세 시장이든 실제로 지금 주택 그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떤 규제 정책을 써버리면, 특히 조세 정책입니다. 네. 이렇게 그런 정책을 쓰게 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이를테면 공급자들은 수요자들한테 전가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예. 경제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주택 공급은 엉뚱한 뭐 외곽에나 지으려고 하고, 뭐 네. 그린벨트나 해지해서 하려고 하고, 수요가 있는 도심에서는 주택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제도 이 개선을 하지 않고, 오직 뭐 예를 들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든가, 네. 예를 들면 뭐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예를 들면 15억 이상은 절대 대출이 안 되게 한다든가, 네. 뭐 다주택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좀 뭐 여러 가지 재산세라 종합부동산세 네. 그런 보유세를 또 엄청나게 높인다든가, 네. 이런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해서 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게 하는 네. 그런 정책을 계속 써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뭐 당연히 매매가가 높아지고, 그러자 이제 부동산 소위 말 임대차 3법을 최근에 그야말로 이거는 그제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렇게 그렇게 안 했었죠. 싶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전혀 그냥 일당 독재라고 할 정도의 그냥 뭐 그야말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 전세가 지금 현재 시가 마른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세가 부족해서 결국은 서민들에게 이제 월세를 사야 되는, 그러다 네. 보니까 또 그쪽 여당의 모 의원은 오히려 월세가 전세보다 더 유리하다는 그런 또 발언까지 하는, 네. 좀 참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밀어붙일 경우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국민들은
뭐 암담해서 어떻게 예측도 못 하고 있는데요. 전세는 이제 없어질 거다. 뭐 이제 큰일 났다. 내 집 마련은 이제 뭐 꿈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계속 이 정부 들어서 소위 내 집 마련 그런 소위 말해서 그 PIR 그 지표라고 하는 소위 네. 말해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이게 지금 벌써 종전에 뭐 8, 9년에서 지금 12년으로 네. 벌써 3, 4년 더 늘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도 있고 특히 이제 이 월세 이제 지금은 이제 전월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부동산 3법을 지금 이게 뭐 하여튼 무조건 통과시켜서 그런 그 전세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3기 신도시 입주가 아마 2025년 이후에나 뭐 본격화 될 것으로 이것도 이제 잘 진행이 됐을 때 예. 여러 가지 기반 시설도 확충하면서 잘 진행이 됐을 때 아마 2025년 이후에나 전세가 그러니까 신도시가 3기 신도시가 입주가 네. 본격화 되면 아마 그때서야 아마 전세 부족의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하여튼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윤 의원인가 그분이 네. 얘기한 전세가 월세가 전세보다 낮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예. 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에 지금 들어가 네. 보더라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있습니다. 네. 전월세 전환율이 약 5% 정도 됩니다. 네. 뭐 이제 지금 현재 뭐 언론이나 시중에서는 약 4%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국감정원 하여튼 통계 보면 5%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 지금 현재는 거의 제로 금리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5%면 예를 들면 종전에 5억짜리 전세를 살았다면 지금은 대개 뭐 3억에 이제 반 전세 그러니까 반전세, 예. 2억에 대해서는 월세를 내야 되는데 예. 월세 전환율이 5%라면 1억이면 이건 그러니까 500만 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만 원씩 월 최소한 뭐 네. 50만 원 뭐 이런 정도. 그러면 2억이라면 100만 원씩에 최소한 월세를 내야 시간에 되네. 예. 월세를 또 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서민들이 자기 그 소득 대비해서 정말 이건 많은 부담이 되는 거죠. 주거 실태 조사를 정부에서 합니다. 네. 그 주거 실태 조사에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전세의 경우는 자기 소득의 약 10% 정도의 부담을 하는 겁니다. 네. 전세의 경우. 근데 자가 소유해서 거주할 경우에는 자기 소득의 약 15% 정도가 주거 비용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고 네. 월세는 25%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가 거주라는 것은 뭐 자기가 은행 융자를 받아서이든 어쨌든 그런 것을 사서 뭐 약 그게 소득의 한 15% 정도를 거기에 자기가 거주하는데 비용을 투자한다면 결국 자기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나중에 주택 가격이 올라서라도 이게 이제 소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전세는 뭐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뭐 2년 후에 돌려받는 거고. 예. 그렇지만 월세는 그냥 소비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네. 피어 같은 정말 고생해서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직 위기도 있고 또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도시 영세민들은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분들은 한 달에 15일도 못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이러면 지금 전세가 자기 소득이 한 10%인데 월세는 25% 2.5배나 비쌉니다. 네. 그러니 거의 이게 정말 이제 서민들은 정말 생계가 막막한 거죠. 또 문제가요. 이제 그런 분도 문제지만 아니 간신히 월세 살다 전세로 갈아타고 갭 투자하고 전세 살다 갭 투자해서 간신히 내 집 하나 마련했는데 그렇죠. 세금 폭탄을 때리면은 아니 그것도 세금 부담에 그거 살겠습니까 어디? 집 하나 달랑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이제 재산세가 또 네. 많이 가표가 또 인상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 네. 이게 지금 세금 폭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실버들 뭐 요즘 뭐 실버라 해봤자 60세면 청년인데요. 네. 이거
직장에서 퇴직하고 예. 뭐 이런 자기 어떤 월세라든가 이런 겨우 이렇게 생활을 네. 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다 내버리면 사실은 이제 그래도 이분들은 그래도 그냥 나은 편인데요. 어쨌든 지금 방금 언급하신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 살면서 정말 저축해가지고 내 집 마련 간신히 이런, 했는데 간신히. 그렇죠. 그 예. 꿈을 실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레버리지 효과, 이게 예. 이제 지렛대라는 의미인데 이런 지렛대를 걷어차버린 거죠, 예, 정부에서. 그러네요. 정말 이게 우리나라 전세제도라는 것은 외국에 특히 유럽이나 미국, 북미 같은 경우에는 없는 제도거든요. 예.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그쪽 나라에서는 네. 그런 북미나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를 소위 꿀복지 제도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아, 아주 좋은 우러한 거다 그런 이거죠. 제도입니다. 꿀복지.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그쪽은 거의 다 월세니까요. 네. 이게 자기 소득의 거의 뭐 심지어 30% 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게 자기가 열심히 벌어도 상당히 그 주거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런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를 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책의 잘못으로 없어지는 거죠. 효과를 가져온 거죠.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막 월세 사는 사람도 피해, 전세 사는 사람도 피해, 아까 얘기했듯이 그저 달랑 지방칸 가지고 있는 사람도 피해. 이거면 온 국민의 대략 잡아서 몇 %에게 세금 폭탄 등등, 이 사다리 걷어차기 등등, 월세 또 폭탄 등등해서 대략 온 국민의 몇 % 가량은 기분 좋고 어느 정도가 지금 피해를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옛날 이제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만 적어도 소위 이른바 서울 강남권은 네. 가만히 있어도 노무현 정부나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재산 가치를 엄청나게 높여줘 버리잖아요. 네, 그랬죠. 뭐 그게 뭐 10% 정도 되겠습니까? 아니 뭐 10에서 많이 해봤자 이제 결국 이제 주변 지역 그래도 이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산 증가가 되는 사람들은 한 20-30%는 되겠죠. 네, 나머지 70-80%는 다 그냥 피해보는.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네. 이 전세 살해야 되고 월세 이게 더 이제 주거비 부담이 더 높아져 버린 거죠. 그렇지.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정책 실패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게요. 결국은 세금 폭탄까지 하면 모든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암울한 현실이네요. 아이고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주임 교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피해를, 부자는 부자대로 세금 폭탄 맞고 없는 사람은 사다리 걷어차서 내 집 마련 어렵고, 전세는 없어져서 전세 꿈꾸던 월세 사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졌고, 월세 사는 사람은 또 이제 월세 올라가서 더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졌네. 다 어려워졌어. 이렇게 하고 지네들만 큰일 났습니다. 네.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뭉칩시다. 이래서 안 돼요.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